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72일 되는 미국 대서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발표되는 뉴스 중에 최저임금이 금년에 한 26% 인상하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냈다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이제 더 이상 계속 올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업종별 차등을 두든지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면은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데는 뭐 최저임금을 12,000원 주든 13,000원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갖고 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이 발생할 때 임금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20% 이상씩 올릴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식당 같은 것도 보면은 매출의 30%가 식자재, 그리고 또 30%가 임대료, 관리비, 그 다음 또 30%가 인건비. 그러면 주인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10% 남짓이고 안 그러면은 10%도 갖고 갈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거의 기본이 300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편의점 사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편의점 문을 닫고 자기가 알바하러 가는 게 낫겠다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은 편의점 만단 문을 열고 있습니까? 그 10% 남짓한 이익을 위해서 차라리 그 문을 닫고 자기가 알바하러 가서 알바의 수익금 받는 게 가슴 졸이면서 이자 부담해야지,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오늘은 손님 올까 안 올까 그런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어떤 인간들인지 몰라도 이런 사회 전반적인 사항을 낳고 고려하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냥 표의 계산, 정치적 계산으로 그냥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표를 찍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있는 숱한 사람들이 지금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알바하는 사람들보다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아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치,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 부분은 많은 부분 처리돼야 되고 삭감돼야 되고 업종별 차등을 둬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이 주고 굳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은 차등을 줘서 자신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구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법으로 강제시키고 이런 지금 어려운 구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또 역시 대통령실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하면서 그 국민들의 여론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해서 막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투어를 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200여 명의 기업인들이 가서 베트남과 함께 경제협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구해가야 됩니다. 지금 중국, 그다음 인도,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베트남만큼 국민들이 열심히 동남아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베트남과 우리 한국이 같이 서로 손을 잡고 그린에 있다 할지라도 경제 변화와 사회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함께 추구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베트남도 인구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경제 구조로도 인구가 1억이 넘으면은 자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에게 기술 교류와 또 상호 문화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이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 정치 지도자와 함께 좋은 결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도종환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명이 중국이 돈을 대고 티벳까지 가서 지금 티벳 문화 행사에 가서 오만 병신 육갑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티벳은 라마교, 달라이라마, 판첸라마 해서 파키스탄에 망명 정부를 세워서 티벳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에 가서 그 51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5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픔이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이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항의 사안을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은 진정성도 없고 조계종에서는 도종환을 비롯해서 갔다 온 놈들 다 내년에 낙천 운동을 해서 국회의원이 안 되게끔 못 되게끔 막아야 됩니다. 저는 개념 없는 인간들을 또 국회의원 시켜갖고는 안 됩니다. 중국에서 돈 된다고 공짜로 가는 놈이나 가서 또 발언하는 그것도 경우에도 없고 기억에도 없고 역사적 오류와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단에 서서 중국이 깔아놓은 무대에 중국이 원하는 말을 하고 온
도종환과 그 무리들은 진짜 심판받아야 되고 1200만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인들은 이번에 기백 갔던 국회의원들 다 단죄를 해야 됩니다. 51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래 하면은 저 강조 5.18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100년 전에 일본 아픔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뭐 50년 전에 있었고 100년 전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인간들이 갔다 오면 또 열심히 한국인만 오면 또 미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를 인간 쓰레기 집합소라고 이렇게들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정신구조와 육적구조를 가진 자들이 한국에만 오면 특권을 행사하고 소리치고 광기를 부리는지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국회에 너무나 많은 특권을 행사하면서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외국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개혁 중에서 지금 학원가에 여러 가지 비리를 접수받는다. 대추동 학원이 비상이다. 예, 비상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학원이 그동안 무풍지대 속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학원 재벌들 되게 많았습니다. 학원들이 세금을 올바로 낸지 안 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돈. 사교육비가 정부가 어린자바 추산하는 게 한 해 한 26조, 30조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한 50조 정도 된답니다. 50조. 그 많은 돈이 학원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누가 먹었는지, 세금을 냈는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거뒀는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의 각종 비리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은 이 공교육의 보완제 역할이에요. 보완제 역할.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나는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면 그런 데 가서 자기 인성과 창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워도 되는 걸 학원에 가서 똑같이 배웁니다. 학교 선생들이 안 가르쳐도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들이 맨날 띵가띵가 호요시 가면서 맨날 힘들대. 맨날 힘들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지? 예, 그래. 그럼 학원 안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해? 학원 안 가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최저학력 20점 미만 해갖고 나는 막 공부하면 담사서 하고 그런 애들이 20%예요.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질문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런 애들이 뻔히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관심도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개혁은 진짜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학원 비리뿐만 아니고 이권 카르텔 다 잡아야 됩니다. 어떤 출판 인쇄 부분에 이권 카르텔 다 잡아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찍어내고 거기서 인쇄 받아 쳐드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금인전 교과서 채택되니까 남는 돈을 또 서로 공생하는 이런 출판사와 제자와의 이런 잘못된 공생 카르텔 이거 다 막아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열리고 그래야 교육계에서도 시장 경제가 작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역사 교과서 교학사의 문제 보면은 그게 단순한 역사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권 카르텔의 싸움이었어요. 거기에서 교학사가 젖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박근혜 정부가 패배한 것입니다. 거대한 먹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은 칼이 커야 되고 칼날이 시퍼렇게 선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교육에 쓰고 왔는 부패의 카르텔을 막아낼 수 있다. 제도개혁만 몇 가지만 해도 바뀔 게 천지입니다. 교육계에도 바우처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 학생 1인당 얼마씩 딱 책정해 놨습니다. 금액을. 근데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 밖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도 예산을 그대로 줘야 돼요. 공교육 말고 나는 다른 데서 공부하겠다 할 때 그 바우처 시스템으로 그걸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른 영역에서 진짜 학생들 교육 소비자에게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참 많은데 가감 있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일단 뭐든 속도는 느린 감이 있지만 잘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개혁에 앞장서 있는 이주호 장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뭐든 열심히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쁜 놈들은 나쁜 짓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의를 지키고 올바름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교육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오후 4시에 6.25 행사가 있습니다. 음악회도 있고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거기서 6.25 행사에 참여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도 애국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종창화재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송화제 와서 또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